29번째 팀 개나리 팀의 메이킹 영상 만나보시죠. 네, 29번째 발표팀은 개나리입니다. 발표 시간을 준수하여 발표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개나리팀의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스마트팜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스마트팜이란 농업의 ICT 기술을 접목하여 원격 자동으로 작물과 가축의 생육 환경을 적정하게 유지 관리할 수 있는 농장을 말합니다. 이렇게 정의된 스마트팜은 기존 농업에 비해 편리성, 생산성, 수익성이라는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초기 비용 부담이 높다는 단점도 함께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사업이라는 아이디어를 더해 초기 비용 부담을 감소시키고 더불어 기존 스마트팜의 장점에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시설들을 결합하는 빌리지 형태의 아이디어를 더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도출된 계획이 바로 첨단 농업단지, 스마트팜 빌리지 사업입니다. 빌리지에는 임대형 스마트팜을 포함한 6가지 시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보육단지에서는 원활한 팜 운영을 위해 관련 교육을 실행함으로써 농부가 겪을 수 있는 초기의 어려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지식을 적용해 임대형 스마트팜에서 재배한 작물을 직거래장에서 판매하여 안정적인 판매 경로를 마련하고 수익을 더 증진할 수 있게 합니다. 더불어 실증단지에서는 농업 관련 연구를 진행하여 농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습니다. 이 3개의 단지는 임대형 스마트팜과 함께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협력시설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스마트팜 농부에게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보금자리와 빌리지를 총괄 관리하는 빌리지 지원센터를 배치했습니다. 저희 스마트팜 빌리지의 편리성, 초기 비용 절감, 생산성, 수익성과 같은 다양한 시너지 효과로 농업의 수익을 증가시킴으로써 농업 신규 인원을 유도하여 기존 농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농업 발전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저희는 사업 제안서를 제출한 이후 지금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실제 스마트팜의 운영과 관련하여 남원시 소재의 프리미엄 팜 농부와 인터뷰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스마트팜은 초기에 높은 투자 비용이 들어 진입 장벽이 높다는 말과 함께 현재 스마트팜 관련 교육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임대형 스마트팜으로 신규 농부의 초기 투자 비용 부담을 감소하고 보육단지로 교육 공간을 마련하여 스마트팜 시작의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는 저희의 단지 구성 계획이 타당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저희가 제시한 기존 사업 가치에 더불어 더 넓은 의미의 가치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어디에든지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정 제시한 지역뿐만 아니라 지역에 한계없이 한국, 더 나아가 전 세계 농업 발전이 필요한 어느 곳이든지 적용할 수 있는 사업 계획입니다. 따라서 향후 연계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업이라 분석되고 투자 가치가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두 번째로 확실한 미래 사업 가치가 있는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최근 전 세계를 위협하는 코로나19에 의해 식량 수출을 중단하는 국가들이 발생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19와 같이 예기치 못한 팬데믹, 재난은 계속 찾아올 것입니다. 첨단 농업단지는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여 국내에서 자급자족이 가능한 구조를 미리 구축하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 식량 공급의 주체로 거듭나게 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미래 가치 있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프로젝트를 되돌아보며 전반적인 과정에서 학생으로서 현장 지식이 부족하여 한계점들이 있었던 것 같아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모전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에서 각자의 의견을 내고 함께 조율하니 더욱 가치 있고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었습니다. 또 이론으로만 접했던 것들을 직접 사례를 조사하고 공부하면서 수익성, 사업 구조와 같은 부분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번 공모전은 학문적으로나 경험적으로나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개나리 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개나리팀 발표 잘 들었습니다. 질의 시작해 주십시오. 예, 질문 드릴게요. 먼저 간단한 질문 하나. 지금 현재 부지 용도가 뭐죠? 농지인가요? 네, 농지입니다. 현재 부지가 농지인가요? 네. 아, 그러면 농지를 매입하면 농지의 매입은 농업용으로만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스마트팜은 그게 가능한 거라고 이제 검토를 하신 것 같아요. 땅값에 대한 손익분기는 얼마 정도로 혹시 검토를 하셨는지? 일단 공시지가는 15,800원으로 저희가 조사할 때 조사를 했고요. 대지 면적에 곱해서 이를 토지 매입 비용으로 산출했습니다. 예, 만약에 후속적으로 무언가를 하게 된다면 농지를 매입해서 스마트팜으로 개발해서 활용하는 것들이 법적으로 가능할 수 있는 모델을 이렇게 좀 사업 모델을 그쪽에서 조금 더 검토를 하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해당 부분이 저희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국가에서 비슷한 첨단 농업단지 사업을 스마트팜 혁신밸리라는 이름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해당 지역이 지금 지역이 선별이 된 상태예요. 그래서 어디인지 확인을 했을 때 같은 구역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 구역, 그 농업 관련 그런 구역으로 현재 국가에서 기획 중인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도 현재 농지를 개발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도 가능할 부분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잘 들었어요? 예, 그 임대형 스마트팜 내용 잘 들었습니다. 뭐 굉장히 뭐 나름대로 그 타당성을 보여주시기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은 느낌입니다. 일단 가장 궁금한 것 중에 하나는 사실 그 스마트팜 건설에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뭐 위험 요인, 사업 관리에 있어서 위험 요인은 어떤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인지 아니면 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사업 관리라는 것들 쪽에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응모를 하셨으니까 사업 관리라는 측면에서 어떤 부분을 잘 관리를 해야겠다 뭐 이런 것들이 생각나는 게 하나 있으면 무엇이 있을까요? 저희가 그 CM을 처음에 선택하면서 저희 품질 향상, 공기 단축, 비용 절감 중에서 저희는 비용 절감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먼저 그 비용 절감을 위해 패스트트랙, 경량철골조, 지열에너지 등의 공법을 사용해서 비용 절감을 최대로 끌어봤습니다. 덧붙여 말해보자면 비용 절감을 가장 크게 보는 이유는 저희 스마트팜 빌리지 사업 자체가 공기 자체가 21개월로 매우 짧은 편으로 속하기 때문에 공기 자체는 이미 짧다고 생각을 해서 더 비용 쪽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 비용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그러면은 실제로 그 말씀하신 같은 것은 그 어떤 기존의 그냥 일반적인 거하고 비교해서 어떤 그 임대형과 아닌 거하고 이게 비교 같은 것들을 검토해 주시는 것도 있나요? 기존 농업에 대해서는 기존 농업 대비 생산량이 스마트팜을 이용했을 시 최소 10%에서 40% 정도 높은 것으로 이제 나왔고요. 또 스마트팜 연수입 자체가 약 8천만 원 정도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스마트팜이 기존 농업에 비해서 생산량도 높을 뿐만 아니라 생산량이 높기 때문에 그 자체에서도 수익을 더 많이 보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개나리팀 수고하셨습니다.